테러 사건 대책본부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테러 사건 대책본부는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돼요. 자, 여기에 보면은 외교부, 국방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경찰청, 해양경찰청, 그다음에 외국국 경해 이 5가지예요. 여기에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테러 사건 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는데, 아무튼 이 테러 사건 대책 본부는 외국국 경해 이 5개예요. 그래서 4개가 딱 좋죠. 여기에는요, 외교부, 국방부, 그다음에 국토안보부, 안전부, 경찰, 해양경찰청인데, 예전에는 이제 여기에 행정안전부로 돼 있었어요. 근데 해양경찰청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에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쓰면 틀리겠죠?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틀리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설치권자는 역시 외국국 경해죠. 외국국 경해 이 5개밖에 없어요. 테러 사건 대책본부 설치권자는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테러 사건 대책본부는 언제 설치하냐면 테러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현저해야 돼. 그냥 단순히 우려가 안 되고요.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그다음에 이제 국외 테러 경우에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긴급한 경우, 아무튼 긴급해야 돼요. 현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 테러 사건 대책본부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왜 국국 경해가 있잖아요. 이럴 때 외교부는 국외죠고요. 국방부는 군사 쉽죠. 그다음에 항공 테러는요, 이거 국토교통부예요. 항공. 그다음에 국내 일반은 경찰청, 그다음에 해양은 해양경찰청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외국국 경해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그러면 대책본부 설치 기관을 지정해요. 만약에 이제 같은 사건이 이제 2개 이상 대책본부가 관련돼 있다. 외국국 경해 이런 경우에 이제 위원장이 테러 사건의 성질, 중요성을 고려해서 이제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 국내하고 해양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뭐 경찰청을 지정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자,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기관장은 즉시 위원장에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설치했을 때는. 그럼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관계기관장이 되는 거죠. 관계기관장이 된다. 근데 군사시설에 있어서는요, 이제 합동참모의장이죠. 합참의장이 되는 겁니다. 현장 지휘본부 사건 대응 활동을 지휘 통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앞에 5가지가 있었죠. 외국국 경해에 따라서 거기에 현장 지휘본부를 운영을 하게 돼요. 관계기관장이 바로 위원장이 되는 거고 합참의장이 된다. 군사의 경우에는. 그럼 대책본부 편성 세부 사항은 이제 대책본부장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기관장, 합참의장이 거기에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현장 지휘본부를 보시면요, 현장 지휘본부가 나와요. 그러면 대책본부장, 이제 관계기관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자, 그러면 이제 총괄하는 건 대책본부장이에요. 그러면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겠죠. 현장 지휘본부는 뭐 설치할 수 있다죠.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검토하는 거고, 당연히 대책본부장인 관계기관장 또는 합참의장이 현장 지휘본부장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본부장, 현장 지휘를 본부를 꾸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하느냐? 현장 지휘본부장은 테러의 어떤 양상이나 규모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현장에 이제 진압 또는 구조, 구급, 소방 이런 필요한 조직이 있겠죠. 이게 전문 조직을 이제 구성을 하거나 또는 이제 지원이 필요할 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문 조직을 구성하거나 지원 요청할 수 있다. 이제 이 경우 관계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장지휘본부장의 요청 사항을 지원한다. 이거는 이제 관계기관장이겠죠. 그러면 본부장이 아닌 관계기관장에서는 지원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현장 지휘본부장은 지휘 통제를 담당을 하겠죠. 거기에 이제 조직에 대해서 지휘 통솔권을 갖고 있는데, 보면 대테러 특공대랄지, 대응 구조대랄지, 대화성방 특수임무대랄지, 합동조사팀도 다 포함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기관들도 현장 지휘본부장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거죠.
데이터라 특공대, 대응 조직, 그다음에 특수임무대, 그다음에 조사팀 전부 다 현장 지휘본부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장 지휘본부장은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통합 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죠. 상황실. 그럼 현장 지휘본부장이 통합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연관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자료 교환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요. 이제 화생방 테러 대응 지원센터 본부요. 화생방. 이 화생방의 경우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 보환원이에요. 보환원. 그러니까 화생방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보환원이죠. 보환원. 화생방 테러 사건 발생 시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화생방 테러 지원 본부를 설치 운영한다. 결국 화생방 테러 대응 지원 본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환경부,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보환원은 어떻게 담당하느냐? 생물 테러. 여기는 화는 화학이에요. 보건은 생물, 환경은 화학, 원자력은 방사능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렵지 않죠. 여기에 이제 화생방 테러 대응 지원 본부를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화생방 테러 대응 지원 본부는 뭐 어떤 임무를 담당하느냐? 뭐 다 화생방과 관련된 거죠. 화생방 테러, 화생방 인력, 화생방 테러의 대응 지원 이런 겁니다. 화생방 테러 사건 발생 시 확산 방지 등 그 화생방에 대한 인력 자원 지원, 그다음에 대응 지원 이런 걸 담당을 하니까 내용은 어렵지 않고요. 자, 화생방 테러 특수 임무대를 설치하는데 이게 중요하겠죠. 국방부 장관은 이라고 돼 있어요. 앞에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 없었는데 관계기관은 화생방 테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대책위원회의 심의결을 거쳐서 오염 확산 방지 제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화생방 테러 임무대를 설치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죠. 의무는 아닌데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국방부 장관이에요. 여기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환경부 장관이 아니고요. 국방부 장관입니다. 또 국정원장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장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본부 특수임무대 설치 운영인데 이러한 특수임무대 설치 운영은 장이 관계기관 장이 정한다 이렇게 있죠. 대통령령이 아니에요. 여기는 화생방 지원본부 등 운영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장이 정하도록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복구지원본부가 있어요. 테러 복구지원본부 이제. 테러가 이제 끝나고 나서요. 여기는 또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테러 사건 발생 후 구조, 구급, 수습, 복구. 아무튼 복구 활동에 대해서 이 복구 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테러 복구 지원본부, 행정안전부 장관. 그러면 이게 테러가 발생했을 때 복구. 그다음에 대책본부와 협조 요청, 지원. 그리고 테러 복구. 아무튼 이러한 테러 복구 지원 본부에서 하는 일은 복구, 협조 요청 등을 담당을 하는데 이러한 지원본부는 복구 지원본부는 행정안전부에서 하게 된다. 그다음 넘어가실까요? 이제 대테러 특공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공대는 다 운영하는 게 아니라요. 국경해입니다. 국경해.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국방부 장관입니다. 대테러 특공대를 설치 운영한다. 대테러 특공대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이 역시 여기에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전에 이 자리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정이 돼서 해양경찰청장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국경해 대테러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대테러 특공대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입니다. 네, 그러기 경찰과 국방부죠. 경찰, 여기 해양경찰이니까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닙니다. 여기에 국경해가 나와 있죠. 국방부, 경찰, 해양경찰 이렇게 국경해 설치권자죠. 신속 대응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국경해 대테러 특공대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책위원회 심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수정해 주시죠. 이제 행정안전부입니다. 요게 해양경찰청장이에요. 해양경찰청장으로 좀 바꿔주세요.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설치 운영할 때 이렇게 그 대테러 특공대를 여기 설치하니까 자, 그 임무를 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임무를 보시면 결국 이제 대테러 특공대에서는요, 진압이에요. 테러 진압을 담당하겠죠. 그리고 폭발물 처리를 담당하고요. 바로 경호도 담당합니다. 안전 진행을 하고 예방 저지. 아무튼 예방과 진압, 복합 기능적인 일을 다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국방부 소속 대테러 특공대입니다. 국방부 소속도 있어요. 국방부는 별도로 국방부 소속 대테러 특공대의 출동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경찰력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고 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군사시설 밖에서 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이제 군사시설 내에서만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밖에서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군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겠죠. 국방부 장관은 대테러 특공대의 신속한 대응을 제한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군 대테러 특수임무대를 지역 단위로 편성 운영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임무대의 편성에 관해서 앞에서 준용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요, 군 테러 특공대는 국방부 장관이 담당을 하겠죠. 자, 그러면 군대까지 하게 되면은 앞에서 이제 뭐 군인이니까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이죠.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이렇게 가니까요. 그 다음 넘어가시죠. 이제 구조대입니다. 테러 대응 구조대인데 테러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피해가 발생하죠. 거기에 대한 이제 구조대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요, 행시도죠. 행시도, 행정안전부 시도지사는 테러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 구급을 위해서 중앙 지방의 소방본부에 테러 구조대를 설치 운영할 수 합니다. 소방본부에 두는 거죠. 테러 대응 구조대를 설치 운영하는데 누가? 행시도죠. 행시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지금 주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응 구조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임무는 당연히 인명 구조, 그 다음에 이제 화생방 초기에 있어서의 어떤 오염 확산 방지,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진행,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거, 사전에 예방 접근을 점검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구조대에서 이제 같이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러 정보 통합센터를 보죠. 이제 테러에 대해서는 정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여기에서는 누가라는 부분들을 반복해서 보기 때문에 출제를 하고 있어요. 국가정보원장은 이렇게 돼 있죠. 국정원장. 지금 앞에서 국방부 장관이냐 또는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냐 또는 이렇게 국가정보원장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돼요. 테러정보통합센터. 아무튼 정보는 국정원이에요. 테러 정보통합센터는 국정원에서 하게 됩니다. 관계기관을 구성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정보통합센터의 경우에는 이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그리고 당연히 테러에 관련된 상황을 당연히 정보겠죠. 테러 위협 징후 이것도 이제 정보고 그 밖의 정보. 아무튼 테러와 관련된 정보를 총괄하는 곳이 테러정보통합센터예요. 이거는 누가?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한다. 어디 소속이다? 국가정보원 소속이다.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여기에 반복으로 해서 포인트들을 좀 잘 보면 돼요. 누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협조 요청이 나오는데 그럼 국정원장이 원래 이제 담당을 하지만 국정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장은 관계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강제할 수는 없죠. 자, 그다음 조사팀이 있는데 역시 국정원장은 이렇게 가죠. 대테러 합동조사팀인데 국내외 테러 사건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현저하다 또는 첩보가 입수된 테러에 대해서 예방 또는 분석 처리하기 위해서 조사팀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누가?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장이 조사팀, 대테러 합동조사팀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고 운영권자는 역시 국가정보원장 이렇게 되죠. 결국 대테러 합동조사팀은 국가정보원장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조사팀에서는 말 그대로 조사를 담당하겠죠. 국내외 테러 사건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현저하다. 그다음에 첩보가 이렇게 입수돼서 신고가 접수됐다. 현저하다, 우려가 또는 접수됐다. 이럴 때 이제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국가정보원장이라고 그랬죠? 합동조사팀을 현장에 보내서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센터장에게, 위원회가 아니라 센터장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체 수사팀인데 이제 국방부 장관은 원래 이제 국가정보원장이잖아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자체 수사팀을 편성 운영할 수도 있어요. 원래 이제 국가정보원장이 조사팀을 운영을 하는데 국방부 내에서는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 경우 국방부 장관은 결과를 대테러 센터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죠. 아까 국정원장이 대테러 센터장에게,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대테러 센터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논점입니다. 이제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이죠.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입니다. 이 테러가 이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일단 첫 번째 정보 수집이 필요하겠는데 정보라고 들어가면 국정원장이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서 출입국, 금융거래, 정보 수집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논점인데 여기다가 다른 거 쓰면 안 돼요. 금융거래를 경찰청장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할 수 있다고 알아야 돼.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국가정보원장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서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출입국이나 금융거래, 통신 이용, 휴대폰이랄지 그 다음에 금융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 이용 관련 정보 수집에 있어서 출입국관리법이랄지 금융거래법이랄지 통신비밀보호법 절차를 당연히 따라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위반하면 안 되고요. 또한 우리 위치 추적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의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선 민간 정보가 있어요. 뭐 주민번호랄지 여권번호랄지 등등이 있는데 그런 위치 정보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 반드시 이것도 누가 국정원장이 그러니까 반드시 요구해야 된다. 아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금융거래도 수집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정보도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국가정보원장은 지금 이제 아무튼 정보와 관련된 것은 국정원장이죠. 그러니까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조사, 테러를 추적할 수도 있고 사전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지급정지 요청인데 이게 국가정보원장이 정보 수집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는 자금이 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급정지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지급정지는 당연히 이제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전담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테러 대응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주 출제되는 것이고요. 잘 또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테러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과 이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징후가 포착이 되었다. 그러면 실무위원회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이제 경보를 발령합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이제 경보를 발령하면 위원장이 보고하고 이제 보고하고요. 상황 전파, 초동 조치, 테러 사건 대응 이렇게 들어가는데 첫 번째 이제 그러면 이 경보 발령과 관련해서요. 실무위원회 심의를 하죠. 대테러 센터장은 테러 징후가 포착됐다. 그럼 경보 발령이 필요하다. 그럼 단계별로 이 경보라는 건 4개가 있어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관심 단계, 그다음에 주의 단계, 관주, 경계 단계, 심각 단계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경보에 대해서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보를 발령합니다. 누가? 센터장이. 그러면 긴급하다. 저는 이제 4단계 중 주의 이하니까 이게 주의고 경계, 심각, 관심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의 이하니까 이거죠. 주의와 관심이겠죠. 이거는 발령 시 실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 단계와 심각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4단계를 보시죠. 이렇게 관주경심이 있습니다. 이제 관주경심. 이렇게 이제 테러와 관련해서 4단계가 있는 거죠. 관심 단계. 관심 단계는 가능성이 낮은 단계예요. 이제 주의 단계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테러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가능성만 낮은 경우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관심 단계를 뭘 하느냐? 특히 비상 연락망을 점검을 해야 돼요. 연락 체계. 그다음에 상황 전파. 이게 이제 바로 관심 단계죠. 그다음에 테러로 발전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자체 경비 태세를 점검하죠. 그러면 여기에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는 게 관심 단계라면 자체 경비 태세를 점검하는 게 주의 단계고요. 그러면 경계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가능성이 이제 높은 단계예요. 가능성이 높은 단계. 그럼 여기서는 일단 담당 공무원이 비상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담당 공무원은 비상 근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테러 취약 요소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테러 취약 시설에 대한 출입 통제를 하죠. 왜냐하면 테러라는 건 취약 시설이 이루어지니까. 테러 취약 시설에 대해서 특히 담당하는 것은 바로 경계 단계이겠죠. 그렇지 않고 여기 위험 물질에만 되는 게 주의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심각 단계는요. 이 테러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경우죠. 이 확실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관계 공무원도 비상근무를 해요. 아까 이제 경계 단계는 담당 공무원만 비상근무였다면 여기서는 관계 기관도 비상근무를 하죠. 아까는 담당 공무원만 비상근무를 했고요. 경계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테러 사건 대책본부 등 준비를 하고요. 당연히 인원을 동원할 태세를 하겠죠. 이게 이제 심각 단계,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들을 좀 잘 잡으셔야 되고요. 자, 그럼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발령 후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러 경보가 이렇게 발령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센터장은 테러 경보를 발령했을 때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경보 다음에는 그 다음에 보고로 바로 들어가죠. 관계기관 전파하고요. 테러 경보 발령이랄지 관계기관 조치사항에 관해서는 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그러면 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경보가 테러 경보가 발령이 됐잖아요. 자, 그럼 관계기관장은 테러 사건의 발생 위협 징후가 인지했다. 이제 그럼 관계기관 정도 이제 알아보겠죠. 자, 그리고 즉시 통보를 해줘야 돼요. 이제 관련 기관장과 데이터센터장. 그래서 관계기관이고 이제 관련 기관이죠. 이제 관련 기관에도 빨리 연락을 해주고 같이 바로 연대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초동 조치는 이제 관계기관장은 사건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초동 조치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초동 조치를 일단 하느냐. 일단 사건 현장에 가고 빨리 현장 보존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초동 조치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대피가 먼저죠. 피해를 줄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지원 요청, 이제 그 밖에 확산 방지. 결국 초동 조치라는 것은 바로 진압보다는 이러한 확산 방지가 핵심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초동 조치 지휘 통제는 대책본부가 설치되기 전까지 지역 관할 경찰 관사, 아무튼 이제 경찰이 담당을 해요. 초동 조치의 경우는 이제 경찰이 가서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테러 사건 대응입니다. 대책본부장, 그리고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한다고 했죠. 대책본부장이 앞에서도 우리 현장 지휘본부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테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초동조치 계획서고 지원 요청을 하죠. 대책본부장은 이제 관계기관장에게 인력, 장비 이런 거를 이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 받았을 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되겠죠. 그게. 자, 그러면 여기 또 외교부가 있어요. 국제적인 문제를. 외교부 장관은 아무튼 해외에서 테러가 발생했다. 해외에서 뭐 납치가 발생했다. 예전에 김선일 씨 이렇게 이제 유학생이나 또는 해외 여행자가 지금 이제 납치됐다 이런 경우 테러가 발생해 정부 차원의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지 대책반을 꾸려요. 뭐 기사 9시 뉴스 나오고 그러잖아요. 현지 대책반 구성 파견할 수 있는데 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요 부분에 이제 처음에는 비밀리에 이제 이루어지겠죠. 왜냐면 언론에 보도되면은 테러리스트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나오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 테러 사건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물자, 편의 제공, 지역 주민, 긴급 대피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도 당연히 이 테러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부분을 다 같이 담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제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테러 예방 안전관리 대책부터 이제 조금만 하면 이제 테러가 이제 끝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십시오. 잠시 있다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